자, 이거 시험 왜 봐요? 아니면은 여기 왜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을 뿐이다. 직업을 가지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뿐이다를 붙여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은 그랬을 때, 아주 어릴 때 공무원이요 이런 데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건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되게 강사를 저거 되게 멋있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한테도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런 애들은 있지만 강사요 이런 애는 없어요. 그쵸? 강사가 되고 싶다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생활이고 현실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서 대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얼마나 번다든가, 그쵸? 그게 안정적이라든가 그런 생각하고 꿈을 꾸진 않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막 해주는 부분은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사, 나 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뭔가 부족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열망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강한 열망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와 너무 되고 싶다 라든가 강사가 너무 되고 싶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그것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을 막 이룩해서,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세상 보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 과시적으로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볼만한 뭔가를 창출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 강사가 사실 강사들끼리 뭐 1탄에 몇 탄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충족하는 강의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일탈하는 건 사실 되게 부질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선택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니악하더라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라는 것이 유명해져야지 그게 대외적으로 과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지기 전까지 강사는 그냥 강사 나부랭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실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수험생,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은 강사, 뭐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심정적으로, 그쵸? 우정을 다지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공무원이 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진짜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꿈꾸진 않았지만 세뇌를 해야 돼요. 내가 마치 꿈꾼 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인 양 자기 자신을 세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에 너무 힘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계속 긍정가치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야 되고 싶을 거고 되고 싶어야 노력을 하고 내 걸 희생하게 되거든요. 내 여가를 그쵸 버리게 되고 그죠? 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죠? 그리고 막 피곤함을 억누르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깔보면선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시 준비를 했다가 취업 전선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면 된 거예요. 그죠? 어딘가를 됐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내가 직장 다닐 때처럼 살았다면 고시 준비할 때 그러면 고시 붙고도 남았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듯이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죠? 야근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회식하듯이 이 시간과 체력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붙었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 그게 회사를 다녀보니 내가 더 할 수 있더라고. 그죠? 근데 상사가 시키니까 회사가 시키니까 더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만큼밖에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분명 더 할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웃기지만 스스로 갈망할 때보다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할 때 최선이 되더라. 정말 슬픈 얘기죠. 대다수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인간들이 노예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주인의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일할 때보다 노예로서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갈망하고, 이것이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세뇌하시고,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나머지 직업은 오히려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고, 그죠? 그들의 당장의 연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쵸? 이것의 장점을 최대한 보려고 하세요. 막, 언론에서 나와요. 막 공무원 연금 개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든지, 이 시험 볼 거면, 뭔지 아시겠죠? 아, 점점, 막 학생들이 그래요, 수험생들이. 아, 선생님 공무원 연금이 개혁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안 할 거야? 그쵸?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 줄어드는 거 왜 미리 걱정이야? 되고 얘기하자고요. 되고 나서 촛불을 들던지 하고, 그쵸? 근데 그 전에 그걸 왜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돈이 줄면, 그럼 돈 많이 버는 걸 선택을 했어야지. 그럼 공무원이 돈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 돈을 지향점으로 삼으면, 그 정도 돈을 벌기 위한 건 이 시험을 보는 노력보다 덜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험을 보는 노력 대비 사실 박봉인 게 분명합니다. 박봉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내 지향점이 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라든가, 왜 그냥 개소리 같아요? 왜? 난 그렇게 거창한 의도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 그러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볼게요. 여자들은 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결혼과 육아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사기업에서 치이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권리가 보장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여자분들은 그게 1순위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평생도 아니야. 그냥 제 또래 친구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직장 생활한 지, 나이가 나올 것 같아. 잠깐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한 지, 가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제 나이 또래가 됐을 때요. 그냥 추론해보세요. 자, 그 주로, 평균적으로, 전 여자인 친구도 있고, 남자인 친구도 있잖아요. 그 남자, 여자 평균 쳐서, 첫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 공무원인 친구 빼고. 공무원이랑 고시된 친구 빼고요. 사기업을 간 친구 치고 첫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퇴직을 하고 재구직을 하고 그렇죠? 그 기간이 그러면 평생 살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몇 번이 있을까요? 그럼 그동안의 고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그 회사 안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 못 지키든 아니면 제 발로 나오고 다른 회사를 또 수십 개의 회사를 비교하고 면접을 보고 서류를 넣고 그쵸? 순서가 바뀌었어.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고 그죠? 그리고 막 기다리고 그리고 다니다가 또 하고 이 수없이 반복할 이것들을 인생에서 한 번에 해치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아요. 지금 나보다 빨리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내가 느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느린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나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고 나면 5년 정도면은 그 모든 게 복구가 돼요. 그분들이 시행착오로 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자체의 삶이 아닌 그 외에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여가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인 물론 모든 직렬이 다 한가한 건 아닙니다. 한가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자리의 위협을 막 받으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누군가의 그쵸? 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셔야 갈망하게 되고요. 갈망해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노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칼럼에 넣었던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뭐냐 하면, 어떤 노인이 그랬다고 해요. 나는 꿈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페이지로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 한 노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20대를 그냥 보냈지. 방황을 하면서. 여러분 공감. 자, 공감 맞죠? 자, 어떻게 살아야 내 꿈도 뭔지도 모르고 꿈이 있어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방황을 하며 20대를 보냈네. 여러분 20대 뭐 행동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나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30대가 되었네. 그 꿈을 이룰 방법이 좀 알 것도 같았지만 이제 세상이 좀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방법이 보이는데 내게 처자식이 생겨서, 맞아, 처자식이 딱 생기잖아요. 처자식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아니,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처자식을 위해서 꿈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40대가 되었네. 40대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 꿈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처자식을 위한 길이었네.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그 꿈에 도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죠? 그 처자식을 위하는 거였는데 30대는 또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 하지만 40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같았지. 그리고 부끄럽기까지 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셨지. 그쵸? 자, 40대가 그런 나이죠? 내가 옛날에 뭐가 되고 싶었다. 그때 내가 애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뭘 했을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쵸? 제 이제 클래스에 보면 40대, 50대 분들이 가끔 들어오세요. 전 진짜 너무 멋있어. 난 수업하는 내내 그분들한테 하트를 뿅뿅뿅 보내요. 진짜. 아이, 이게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와도 너무 대단하고 아저씨들이 와도 너무 대단해. 그리고 사실은 모든 수험생의 성공을 바라지만 그분들은 더 강력하게 응원하게 되죠. 용감하잖아요. 그분들이 타이든 자이든 만약 여러분 그냥 일자리를 잃었어. 그래서 공무원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정말 꾸역꾸역 하는 사람은 집에 있죠. 집에서 책 사다가 하고 있겠지. 근데 정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필통 이런 거, 저는 아버님들이 이렇게 필통에 필기구 이렇게 챙겨 오셔가지고요. 예?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막 수업하면서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게 다시 등가방 막 메시고요. 그거는 학원까지 오시는 만학도들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무원이나 해볼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등가방 메고, 그쵸? 어쨌든 이 준엄한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너무 멋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술을 마신 40대 50대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40대도 늦었던 게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50대에는, 그죠? 50대에는 이제 그 일을 할 기력도 시간도 없는 것 같았네. 그래서 또 불평을 하며 60대를 기다렸네. 어차피 꿈도 이루지 못했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빨리 늙어버리고 싶었어. 그쵸? 자, 60대가 되고 나니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아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0살까지 살아요. 그죠? 100살까지 산다고. 그죠? 자, 사실 공무원 정년도 너무 일러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100살 산다고 생각하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60대까지 살면서 내 생존도 꾸려야 되지만 내 그 이후를 위한 나의 취미든, 그죠? 아니면 기술이든 그런 걸 더 해나가야 돼요. 근데 사기업 다니면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꿈도 이루지 못한 거 빨리 늙고 싶어서 60대가 되고 나니 그래도 인생이 많이 남았더라. 나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네. 지금도 어제부터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네. 그쵸?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대 노인이요. 그때 되면, 그쵸? 그때 되면 늦단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지금 해도 되나? 지금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하다가 그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도 어디 한번 해보자. 뭐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걷어치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마음만으로도 안 돼요. 이미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정신무장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제 다짐이었어요. 이거는 제 다짐인데, 자, 이거는 제 멘트였는데요. 제가 20대 때 저는 학원 강사를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대입 쪽에서도 최연소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서 사실 공무원 쪽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이죠. 근데 강의 연차로 하면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그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네. 약간 생존을 위해서 한 생계형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대학교 때부터. 자, 어쨌든 근데 20대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사를 할 거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시건방질 때죠. 그리고 어린데 이미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집안이 뭐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아지고 하니까 되게 내가 잘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살았냐면 나는 32살까지만 강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 32살쯤에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구나. 이때는요, 여러분 20대 때는요, 한 27쯤에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 결혼 안 했죠? 자, 그쵸?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쯤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32살까지만 강의할 거야. 그 제2의 인생을 살 거다. 뭐 집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뭐 아니면은 기초적인 생계를 위해서는 그때까지고 그 다음엔 내 삶을 살겠다.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막 이러면서 33살부터는 그때까지 번 돈을 골방에다 딱 쌓아놓고 아껴 쓰면서 콩벌레처럼 글을 쓰겠다. 작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막 재테크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쌓아둘 거야. 항아리 같은 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한 장씩 꺼내서 쓰면서 글을 쓸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지인들한테. 예. 그러면서 문제집 따위 말고 문제집 따위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막 이제 책 쓰고 그럴 때니까 문제집 따위 말고 진짜 글을 쓸 거야. 내 소설을 쓰고 막 그렇게 작가라는 그런 직업군이 될 거다. 그죠? 예술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내가 설마 32살 때까지 마이크를 잡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 주라고. 근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대 때 제가 강사를 하면서 강사라는 사실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런 게 있어요. 국문학과 간 애들은 다들 글을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원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살짝 부끄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생쌀을 먹으면서라도 글을 써야지 예술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건방진 멘탈로 강사 나부랭이는 30살 초반까지만 하고 걷어치우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공개해버리자. 자, 그래서 제가 딱 32이에요. 제가 의미 있는 이 멘트죠, 이게. 제가 딱 32이 된 거예요. 이거 많이 해요. 되게 발버둥을 치죠. 어렸을 땐 나이를 올려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3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한 살이라도 어리게 얘기를 하려고 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 나이가 됐는데 돈 때문에 못 가다 치우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다 보니까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글도 쓰고 싶고 예술가도 되고 싶지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칼을 넣었는데 뺄 수 없는 어떤 그런 길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도중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수험 생활 중인 거죠.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일타 말고요. 그거 말고 제가 인정하는 정도의 수업을 아직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최고에서 떠나기에 내가 최고의 수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강사로서 이런 것도 도입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더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맹세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러면 제 꿈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냐?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이게 32살이 잠정적으로 더 미뤄진 거고. 그죠? 이게 수단으로 선택했던 건데, 공무원이 여러분들한테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단으로 선택했던 건데, 하다 보니 이 안에 또 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더 좋은 수업을 하는 게 점진적으로 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꿈이 어느 순간 제가 만족이 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계속 수업을 할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100% 만족되는 수업을 하면 그때 강단에서 내려오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게 시험에서 합격하기 전에는 내가 이 노량진을 척박하고 슬프지만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과거는 흘러갔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뿐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찌 살고 있든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에 원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죠? 자, 그러니까 현재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그쵸. 오로지 하나만 생각한다. 자, 이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일입니다.